시프트 연산은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7에서 만약에 시프트 연산 3을 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3을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면 5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56이라는 값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공식에 대입을 하면 얘는 x 곱하기 2의 n승이죠. 맞나요? 맞습니까? 예, n승.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는 7 곱하기 2의 3승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7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56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이걸 복사를 해서 이제 이번에는 자, 레프트 시프트가 아니라 라이트 시프트를 한번 해보는데, 이번에는 9에서 자, 라이트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두 칸 이렇게 옮기는데, 얘는 자, 9에서 이렇게 라이트로 가는데 두 칸을 가라. 그죠? 그러면 얘는 해보니까 2가 나왔다.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x의 뭡니까? 이게 아니라 나누기가 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는 9가 되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나누기 해서 얼마가 들어와요? 4가 들어와요. 4. 맞나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2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4.25가 나와야 돼요. 그죠? 실수값으로라면. 그런데 얘는 정수값을 나타내니까 밑에 거는 무조건 버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그래서 2가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예, 이게 시프트 연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트 오화 연산을 또 한번 해볼까요? 자, 해서 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클래스를 만들어 보시고, 몇 시죠? 48분에 요까지 만드시고 10분간 쉬었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번에는 자, 비트 오화 연산이랑 비트 엔드 연산,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오화 연산을 우리가 코드로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sys out 해서 뭐 예를 들어서 45 엔드 연산을 한다고 치면요. 자, 25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했다면 얘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45 하고 엔드 25 하면 얘는 결과값이 9가 나오는 게 맞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트 엔드 연산. 이거는 비트 엔드 연산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얘는 뭐예요? 둘 다 1이어야 true를 리턴하는 거죠. 그죠? 1을 리턴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예, 리턴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를 해서 자, 이제는 비트 OR를 한번 해보죠. 비트 OR 연산은 하나라도 1이면 1을 리턴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 엔드로 있군요. 파이프가 되겠죠. 파이프 표시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백스페이스 바 옆에 있죠. 맞죠? 네, 다 아시죠? 네, 이렇게 해보면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비트 엔드를 하게 되면 이 두 숫자보다 적게 나오는 경향이 100%고요. 이거 오화 연산을 하면 이 두 숫자보다 크게 나오는 게 또 100%입니다. 그건 당연한
자명한 이치겠죠. 그죠? 예. 똑같이 복사를 또 해서 이번에는 exclusive OR를 한번 해봅니다. exclusive OR는 XOR죠. 그죠? XOR 연산. 얘는 뭐 했어요? 둘 다 값이 틀려야 1을 리턴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exclusive OR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자, 결과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사실 맞나요? exclusive OR는요, 다른 말로 한국말로는 배타적 논리 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타가 뭐예요? 배타적이다. 상대방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야 배척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배타적 논리합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배척한다 해서 서로 틀려야 이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요렇게 비트 OR, AND, exclusive OR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Shift 아까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요것도 했죠, 그죠? 예, 사망연산자, 그죠? 예, 했고. 자, 이번에는 not 연산자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죠. 자, 그대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deny, logic, operator, ex, 이렇게 해서. 이게 같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불링 값을 이렇게 우리가 플레이라면 이 값을 우리가 true로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했다면, 자, sys out에서 첫 번째 플레이 값을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뭐가 나오죠? true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true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다가 플레이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not play로 대입을 했다. 그리고 다시 이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값은 뭐가 나오죠? false가 나오겠죠, 그죠? 예, not로 해서 대입을 했으니까 리버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이거는 그거죠, 이거죠. 자, 요거는 논리 부정 연산자, 그죠? 해서 not 연산자, 연산자는 반대값을 취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똑같이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역시 true가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됐습니까? 예.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죠? 예. 다 치셨어요? 예. 자, 요렇게 논리 부정 연산자는 자, 값을 리버스 하는 거 계속 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예, 나중에 이 not 연산자는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while문 루프를 돌릴 때도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 객체 들어가면 객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거였나요? 그쵸, 이거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as, op, ex 이렇게 하나 만드셔가지고 자, 한번 쳐봅니다. 자, 그래서 int result를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주석을 좀 달아두시기 바랍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값을 누적시킬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 리절트에다가 이렇게 10을 하게 되면 얘는 곧 이거죠. 리절트는 리절트 플러스 10이 되는 것과 동일하죠, 그죠? 맞나요?
예, 요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시스 아웃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 보면 여기에 리절트는 뭐가 나올까요? 20요? 10이 나오겠죠? 예, 요렇게 보면 10이 나왔어요. 12 맞죠? 예, 10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시 리절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절트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10을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얘를 찍으면 얘는 얼마가 나오죠? 이제는 두 번째 리절트 여기에서는 얼마가 나오죠? 0이 나오겠죠? 맞나요? 아, 잘못했네요. 제가 이거 5를 넣어볼게요. 0을 하면 곱하기를 못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5가 나오겠죠? 그죠? 예, 5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걸 복사를 해서 밑으로 좀 내려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곱하기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3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15가 나오겠네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역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나누기를 한번 해보죠. 나누기 5를 했어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1일이요? 이 자꾸 죽겠래. 이렇게 3이 나옵니다. 그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한번 또 보면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나머지 연산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3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오죠? 지금 현재 값이 3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에 리절트는 0이 나오겠죠. 그죠? 맞나요? 예. 어렵지 않죠? 혁재씨, 어렵습니까? 예. 그럼 이해됐으면 됐습니다. 됐나요? 예, 이게 바로 무슨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 어디에 많이 쓴다? 값을 누적시킬 때 많이 사용된다. 그죠? 딱 봐도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사용된 예제를 잠깐 제가 여기다가 아직 우리가 루프를 배우지 않았지만 한번 여기다가 제가 하나 그냥 보세요. 지금은 적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0까지 내가 이렇게 값을 더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sum을 여기 선을 안 했죠. int sum 0 이렇게 해놓고요. sum에다가 이렇게 i 값을 누적을 시킵니다. 그리고 sys out에서 여기다가 sum은 얼마냐? 여기에 sum은 1에서부터 100까지 하면 5050이겠죠? 맞나요? 네, 5050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다 갈로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한 줄이기 때문에 갈로는 생략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5050이 값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누적을 시킬 때 그리고 스트링도 이렇게 계속 문자열을 이어나갈 때 우리가 이러한 복합대입 연산자를 많이 쓰니까요. 이러한 연산자를 보고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요거는 주석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이렇게 복합대입 연산자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Logical Operator Example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Math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Math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메서드가 있었죠. 어제. 그게 무슨 함수였어요? 라운드였죠.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10.555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결과는 얼마가 나올까요? 11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 지금 실행해 봐도 안 나와요. 그죠? 왜 안 나오는데요? 출력 스트림에다가 때려 넣어야죠. 맞죠?
그래서 sys out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값을 잡아 넣으면 얘는 비로소 11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되죠. 맞나요? 예.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함수가 제가 자주 쓰이는 자 integer.parseInt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얘를 100으로 이렇게 우리가 값을 줬다면 이거는 문자열 100입니다. 그죠? 맞나요? 그런데 이 문자열을 우리가 얘는 숫자로 100을 바꿔주죠. 맞나요? 맞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int value 이렇게 우리가 받아줄 수가 있다.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우리가 찍어보면 자, value 이렇게 찍어보면 이 값은 숫자 100이 되겠죠. 그죠? 맞나요? 이게 어떻게 숫자 100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죠. value int result에다가 여기에다가 자 value 더하기 100 이런 식으로 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값이 나왔다면 여기에는 200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확인해보면 200이 들어갔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거 매스 라운드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 integer.parseInt는 뭐예요? 문자열로 주어진 값을 숫자로 변환시킨다.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줬어요. 100A라고. 맞나요? 그럼 이거 에러 칠까요? 에러 치지 않을까요? 네? 칠까요? 안 칠까요? 꼭 이걸 돌려봐야 합니까? 자, 이걸 하게 되면 포맷이 안 맞다라고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자, 보면 자 이렇게 예외를 띄우는데 갖다 대보면 넘버 포맷 익셉션 해서 야 100A가 임마 숫자로 100A라는 게 있어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외가 뜨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A 값을 빼야 되겠죠. 그죠? 숫자로 변환될 수 있는 값만 넣어야 되겠죠. 그죠? 예. 요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죠. 자, int 해서 차 코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A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f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대문자인지 알아내려고 하면 우리가 앞서 배웠죠. 차 코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조건을 줘야 되잖아. 그죠? 어떻게? A보다 크거나, 그죠? 맞나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잖아.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또 차 코드를 넣어야겠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뭘 넣어줘야 돼요? 에? Z. 맞죠? 예,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sys out 이렇게 하면, 자, 여기다가 이게 이 조건이 만족하면, 대문자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대문자이군요. 라고 나오네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건 ASCII 코드 값으로 변환이 돼서 계산이 되어진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65 맞나요? 그리고 이거는 90이죠. Z는 90 이렇게 됐을 때도 역시 비교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대문자이군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맞나요? 예, 이게 ASCII 코드 값이었어요. 그리고 자 이거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자 요렇게 붙여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렇게 좀 구분을 좀 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자 이번에는 자 차 코드를 소문자 뭐 B로 이렇게 바꾸죠. 바꾸고 얘를 어떻게 A 그리고 얘를 소문자 Z로 바꾸고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면 소문자이군요 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맞죠? 맞나요? 그리고 소문자 A는 ASCII 코드가 95요? 97입니다. 그리고 Z는 122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서 여기도 역시 소문자이군요.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소문자이군요 라고 뜨네요. 그죠?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누가 우악하노? 어렵습니까? 예? 빠른가요? 아직 덜 쳤나요? 기다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구별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또 이러한 조건을 또 줄 수가 있겠죠. 이걸 복사를 해서 이 복사하는 기능을 잘 이용하십시오. 알겠죠? 예, 그래야 빨리빨리 치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차 코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0에서 9까지의 숫자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ASCII 코드 값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죠. 맞나요? 여러분들 ASCII 코드 값으로 0은 얼마인지 아세요? 네? 이렇게 찾아보면 되잖아요. 저도 몰라요. 옛날엔 다 외웠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ASCII 코드표 이렇게 해서 코드표 해서 숫자 0이 얼마예요? 32. 숫자 0이 뭐예요? ASCII 코드 값으로 32예요. 32 맞잖아. 맞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코드를 여러분들이 대입을 할 때, 자, 차 코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차 코드가 뭐예요? 자, 차 코드. 그죠? 차 코드 얘를, 자, 뭡니까? 숫자 0으로 대입을 하고 싶을 때, 자, 얘는 이렇게, 우리가 문자 0을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문자 0이 어디 갔나요? 어디 갔니? 80인가요? 맞나요? 예. 80이고, 이게 문자 0이 80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인 거를 걸러내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전에 32였나요? 예, 32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차 코드를 만약에 이렇게 0으로 주면, 우리가 여기서 32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32보다 크거나, 맞죠? 그리고 9가 41이네요. 그죠? 맞나요? 예. 9가 41이니까 얘는 41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숫자이군요. 이러면 되잖아요. 숫자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왜 안 나오죠? 근데 0이 잘못된데. 뭐라고요? 0이 잘못됐나요? 이거 잘못 바꿔서. 네? 식진에 0. 문자. 이거요? 48인가 0이 있어. 표를 왼쪽으로 쳐야 돼. 내가 잘못 봤나요? 어디 있어요? 48, 0은 왼쪽에 48. 이거요? 그렇게 표가 있죠. 그렇게 반대로 돼 있군요. 뭐가 반대로 돼 있는데? 이렇게 색깔 칠해진 걸로 기준으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야 돼. 이 개판으로 돼 있어.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48. 0이 48이고 0이 48이고 57인가요? 네. 9는 57.
9는 57이네요. 얼마예요? 48? 57. 57. 예. 그래도 안 나오는데요. 이거 해야죠. 맞죠? 예. 숫자이군요.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 int로 받아들일 때 int 예를 들어서 num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을 우리가 숫자 값인지 비교를 하고자 한다면 이것도 역시 ASCII 코드 값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num을 넣어주면 되겠죠. num 하고 복사해서 여기에도 역시 이렇게 넣고 그러면 얼마를 여기서는 주면 돼요? 숫자 0으로 비교하니까 여기서 숫자 0은 10진수로 숫자 0은 어디 있습니까? 문자고요. 이게 10진수로 이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문자로 우리가 이게 ASCII 코드 값이 얼마예요? 32네요. 이거는 맞나요? 숫자 0이잖아요. 10진수. 그리고 이게 숫자 0이 ASCII 코드로 32잖아요. 아닌가요? 색깔 칠해있는 게 보라색이 숫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라색이 예, 숫자. 이게 숫자라고? 예. 이건 문자잖아. 근데 그게 ASCII 문자. 그치? 변환된 문자. 변환된 문자고. 내가 지금 뭐 얼빵하게 하고 있나? 숫자 0 숫자 밑에 보라색 숫자 0은 48. 이게 그러면 이대로 가면 된다는 거야? 아닐 텐데. 바로 아니잖아. 이게 숫자라면 넘을 비교했을 때도 나와야 되잖아. 저 뭐합니까 지금 제가. 정신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딴 거 보고 있다가. 자, 이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저도 한 번씩 이럽니다. 저도 인간인데. 그죠? 예.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다. 그죠? int value 이렇게 해서 value 값에다가 내가 6을 줬다고 치죠. 그런데 이 value를 어디다가 썼나요, 제가? 위에서 쓰셨어요. 여기 썼군요. 한 value를 자, 요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이게 2와 3의 배수인 걸 알아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배웠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value 해서 퍼센트 그죠? 맞나요? 2가 이 값이 뭐가 돼야 되는데요? 네? 제로가 돼야 되죠? 맞나요? 그리고 공배수가 되려 그러면 end가 들어가야 되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3이 들어가고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이거 한 개 더 붙여야 되겠네요. 뭐가 문제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거는 뭐예요? sys out에서 2와 3의 뭡니까? 공배수군요. 이래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2와 3의 동시에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공배수군요. 라고 떴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에 기호를 AND를 주지 않고 파이프를 두 개를 줬다. 그러면 이거는 공배수가 아니라 2와 3회가 아니라 2 또는 3의 배수군요.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둘 중에 하나의 값이 된다면 이게 밸류가 6이면 여기에 최소 공배수가 될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밸류가 예를 들어서 9라고 치면 이 조건은 만족 안 해요. 그죠? 맞나요? 그런데 이 조건은 만족하죠. 9라면 맞죠? 그렇기 때문에 2 또는 3의 배수가 되죠.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 실행을 해보면 2 또는 3의 배수군요 라고 나오네요.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 하나 더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밸류에다가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을 때려 넣었어. 근데 이거를 내가 이진수로 바꾼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었던 메서드가 바로 인티저 점 뭐예요? to 바이너리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밸류를 이렇게 넣어주면 자, 이거 마이너스 10에 대한 32자리입니다. 이게 32자리로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요렇게 적절히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진수를 구할 수가 있죠. 맞나요? 예,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자, 요까지 하고 하나 끊을게요.